오! 예, 홀란 자, 살아있어요. 다시 올렸고, 홀란! 막았습니다. 예, 홀란 오늘은 골키퍼가 잘 막네요. 네. 예, 지난 리브 마르티네스. 2번이나 연달아서 막았습니다. 있잖아요. 오, 슈팅! 굴절골 베일리! 예, 결국 아스톤 빌라 해내네요. 때리면 결국 이렇게라도 들어가요. 그렇죠. 때려야 돼요, 축구는. 예! 아스톤 빌라 1대0. 여기 VR 왜요? 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까 그 장면 그 페널티인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7분 만에 PK를 얻어냈습니다. 으페 슛! 와! 막았어요! 산체스! 다시 한번 슈팅! 우와! 우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눈을 가리네요. 다시 슛! 맥토미니! 이번에도 맥토미니가 해냅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우와. 주포는 맥토미니입니다. 네, 맥토미니가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득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스코틀랜드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득점에 눈을 뜨더니만 네. 와, 1대0으로 맨유가 앞서갑니다. 와, 헤더! 또, 우와, 다시 우와. 한 번! 이야, 이건 맥토미니! 이거는 첫 번째 헤더가 정말 잘 막은 거죠. 오늘은 산체스 골키퍼가 많이 해주네요. 와. 이야. 근데, 슛골! 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와, 골파버! 와, 이건 진짜 예술적이었다. 네. 슈팅에 힘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방향만으로. 네. 우와. 올립니다. 또 맥토미니! 맥토미니! 뭐야? 생애 첫 5골! 공격수예요. 뭐예요, 맥토미니? 팀 내 괜히. 최다골. 자,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잡으면서 아스톤 빌라는 3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맨시티가 리그 4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맨시티는 이 경기로 인해서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게 됐고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맨시티가 시작할 때 로드리와 그릴리시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로드리 없는 맨시티 괜찮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그릴리시가 이제 징계로 빠지는 게 큰 공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도쿠가 지난 경기 때 맞습니다. 부상으로 이제 교체아웃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도쿠도 이번 경기에 명단에서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맨시티는 공격 자원들이 조금 역할 분담이 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도쿠랑 그릴리시가 드리블을 치는 선수들인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베시바 포든이 조금은 이제 패스를 연결해주는 선수들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혼란이 마무리 짓는 선수인 그쵸, 거고 그런 네. 건데, 도쿠와 그릴리시가 한 명만 빠지면 그래도 한 명이 대체할 수 있는데, 네. 둘 다 빠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이 조금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 네.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빌라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맨시티의 조금은 공격 자원 부재가 또 두드러진 경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거의 리버풀전에도 어느 정도 두드러졌었거든요. 거의 네. 리버풀전에 왜냐면 그때도 그릴리시가 이제 그 독감으로 빠졌었어요. 네. 그릴리시가 빠져서 그래서 교체 자원 중에 공격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번 여름에 귄도안 떠나고 마레즈 네. 떠나고 그리고 또 이제 콜 팔머까지 떠났는데 네. 근데 영입한 선수는 도쿠 한 명이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개막전에서 24분 만에 그쵸.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 자원이 4명이나 빠졌는데 영입한 선수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공격 자원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너무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심지어 풀백인 리코 루이스가 네.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리코 루이스는 사실 그 원래 예전에 지난 시즌에 잘 활용을 했었잖아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근데 그게 이제 풀백이었던 거였죠. 그렇죠. 공격형 미드필더가 네.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밀한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못했어요. 네. 리코 루이스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맨시티가 전반전에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져갔던 기회가 혼란 쪽에서 나온 2차례의 기회였거든요. 슈팅 2번이 전부였는데요. 네.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후반전에 아예 슈팅 없어요. 슈팅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맨시티 슈팅 2번입니다.
와, 그 전반전에 나온 혼란에게 주어졌던 그 두 번의 기회가 전부였군요. 예.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알바레스도 평소와 다르게 맞아요. 사실 이번 시즌 알바레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나마 더블라이너의 공백을 그나마 알바레스가 채워줬는데 오늘은 알바레스가 최악의 경기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리코 루이스까지도 그 좁은 구역에서의 세밀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패스는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둘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죽어버리면서 아. 경기 자체가 안 풀렸고 네. 그러면서 혼란한테는 아예 공급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네. 혼란은 사실 혼란이 뭔가 본인이 막 그쵸.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만들어가기에는 좀 패스를 줘야지 그걸 마무리 짓는 맞습니다. 선수예요. 맞습니다. 메시와는 다른 약간 호날두 유형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 선수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혼란은 약간 조금 시체가 되는 선수에 가까운 건데 네. 그 경기가 단적으로 오늘 두드러졌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처음 교체 카드 2장을 리코 루이스와 네. 알바레스를 빼고 네. 유네스와 코바치치를 넣었는데 네. 이 두 선수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패스를 연결해주는 선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이 선수들도 골을 노리거나 그러니까 막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이 드러나면서 결국 슈팅 2번에 그치는 네. 그런 문제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맨시티가 슈팅 2번밖에 못한 경기? 와, 저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마 기록 나올걸요? 네. 슈팅 2번밖에 기록하지 못한 거는 네. 맨시티를 넘어서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와. 최소 슈팅이에요. 아, 정말요? 네, 535경기 만에 우와. 최소 슈팅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 자체는 과르디올라 감독 인생에서도 최악의 경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슈팅을 2번밖에 못 가져갔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면 또 아스톤 빌라는 전반전에 슈팅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13회 슈팅이 나왔는데. 네. 와. 이거 역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네. 그 감독 커리어 역사상 535경기라고 했잖아요. 네. 최다 슈팅 허용이에요. 전반전. 아. 그리고 경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22회 슈팅이거든요. 빌라가. 네. 그러니까 22대 2예요. 슈팅 숫자가. 어떡해. 근데 11배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22회 슈팅을 허용한 거는 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감독 커리어에서 네. 최다 슈팅 허용 타이. 야. 이건 그냥 신기록까지는 아니고요. 아, 네네. 타이. 예, 타이예요. 타이. 예. 그러면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공격 쪽에서 많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빈자리가 이제 그릴리시와 도쿠였잖아요. 네. 그러면 로드리가 빠진 빈자리도 오늘 경기에서 많이 느껴졌나요? 당연히 많이 느껴졌죠. 어떤 점에서 좀 왜냐면은 느껴졌어요? 결국은 밑에서부터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공격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앞선까지도 부진한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로드리가 없다 보니까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스톤스와 아칸지 네. 둘 다 이제 센터백인 선수들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선수가 정말 그러니까 뭐 발밑도 좋고 연결도 잘해주는 선수들인 건 맞긴 하지만은 네. 이 두 선수는 원래 센터백으로 시작했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 후방 플레이메이커급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로드리급은 아닌 건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방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전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전반까지 간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맨시티는 이렇게 좀 전후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팅이 단 2개 그리고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지금 아스톤 그러니까 빌라한테- 네. 기록적으로 보면은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최악의 경기예요. 아, 진짜 이거는 그렇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네. 지더라도 내용은 우리가 그렇죠. 가져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밈처럼 그러잖아요. 한 잔에 이거. 예? 점유율은 이겼잖아 한 잔에. 맞아, 슈팅 맞아. 숫자는 이겼잖아 맞아. 한 잔에. 오늘 그러면 점유율은 어떻게 됐나요? 점유율은 아니, 이겼나요? 점유율은 근소하게. 아, 54대 46. 한 잔에 점유율로 한 잔 안 되나요? 그래도 약하죠. 위로주. 아 슈팅 숫자가 22대 2인데. 아, 근데 저는 그래서 반면에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맨시티가 로드리, 도쿠, 그릴리시 없지만, 그런 팀을 상대로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가 전반전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경기에 슈팅을 다소 무디하게나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게 결국은 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베일리의 골이 네. 중거리 슈팅이 굴절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후벤 디아스 맞고. 네. 예. 아, 맞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베일리가 그바르디올을 잘 제친 것도 있는데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슈팅을 때리면은 상대 막구라도 들어가고 어떻게든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는 슈팅 2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너무 만들어 가려고 하다 사실 맞아. 이렇게 안 풀릴 때는 그냥 중거리 일단 슈팅도 때려야지. 예. 때려야 되죠. 너무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네. 결국 슈팅조차 가져가지 않으면 때려야지 뭔가 들어가는 거지. 이러면 뭐 아예 그냥 골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맨시티가 4위로 쳐져 있고 앞으로 또 경기도 많고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데 그럼 맨시티는 어쨌든 공격적인 면에서 좀 보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격 카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교체 카드가 없으니까 리버풀전에도 1대1 동점 상황에서 그가 앞서고 있다가 1대1 동점 네. 상황에서 교체 투입할 선수가 없으니까 아예 교체 카드를 한 장도 안 썼어요. 네. 그 경기. 네. 근데 오늘도 결국 이제 마지막에 오스카 보비하고 유망주 선수를 투입을 했고 네. 오늘도 교체 카드 3장 쓴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새 맨시티가 교체 카드를 거의 잘 안 써요. 토트넘전도 그랬었고 네.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격 쪽은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네요. 겨울 예. 이적 시장에서 공격 쪽에 좀 보강이 필요한 맨시티고요. 안 그래도 이제 네. 클럽 월드컵도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맨시티가. 4개 대회를 또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치고 진짜 뎁스가 얇은 것 같긴 해요. 맨시티가. 선수단도 많이 없고 로테를 좀 돌려야 되는데. 특히 공격 쪽이. 그러니까 아니 균도안이 나갔는데 뉴네스와 코바치치는 전혀 다른 유형이잖아요. 네. 그렇게 골문을 타격하는 유형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들은 그리고 네. 균도안처럼 그 센스 있는 창의적인 패스를 그쵸. 찔러주는 선수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바르디올 센터백을 영입을 한 거잖아요. 네. 아무리 과르디올라 감독이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축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방에 숫자가 없으면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축구가 좀 힘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공격 자원들을 더 뎁스를 늘려나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곧 덕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또 덕배가 돌아오면 또 맨시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예, 하지만은 덕배가 들어와도 여전히 공격 숫자는 적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 맨시티가 이렇게 못한 것도 있는데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정말 강하잖아요. 빌라파크. 네. 아까 중간중간 홈팬들이 잡히는데 너무 환호를 하고 있어서 저는 골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골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홈팬들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또 승리를 하는구나. 딱 승리를 예감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환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로써 이제 14연승인가요? 홈에서 거둔? 지난 시즌부터 포함해가지고 예, 이번 시즌도 7전 전승이고 네. 예. 그러면서 14연승을 달린 건데 네. 이게 그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홈 최다 경기 연속 승리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전 기록과 비교하더라도 네. 1931년 그리고 1903년 1931, 1903년. 예, 왜냐면 빌라가 전통의 과거에 네. 아주 과거의 전통의 강호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찰스 왕도 그 빌라 네. 팬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거의 뭐 이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황금기가 돌아오네요. 아스톤 빌라는. 어쨌건 예, 그 네.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가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네. 맨시티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요. 빌라가 3위예요. 전 그래서 에메리 감독이 정말 팀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경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스페인 감독끼리의 맞대결이었잖아요. 에메리 감독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맞대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에메리 감독이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근데 이게 첫 승리라고. 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동안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네.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거든요. 14번 맞대결에서 예.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마침내 첫 승을 거둔 겁니다. 에메리 감독이 또 이제 유로파의 왕으로 또 불렸던 에메리 감독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에메리의 축구가 통하고 있다. 근데 보여주고 좀 있어요. 그럴 법도 한 게 네. 에메리 감독이 그가 세비야 감독을 할 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만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세비야가 메시 때문에 메시가 세비야한테 그쵸. 유난히 강하잖아요. 그쵸. 메시 그래서 잘하죠. 그때 네. 많이 두들겨 맞았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아스널이 맨시티만 만나면 또 계속 패했었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가 승리를 거둘 만한 일이 없긴 했어요. 근데 에메리 감독 개인적으로도 오늘 경기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펩을 내가 진짜 드디어 이겼다.
이런 마음도 예. 좀 생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로 인해서 아스톤 빌라는 기분 좋은 홈 연승을 이어가게 됐고 리그 3위로 뛰어올랐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 전과는 반대로 누가 이 가장 어려운 이 상황에서 먼저 벗어나나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맨유가 그래도 일방적이었어요. 전반전. 뭐 예.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 전체적으로도 네. 맨유가 좀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는 네. 맨유가 크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반전에만 한 서너 골 전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슈팅 숫자가 여기도 전반전에 상당히 많지 않았나요? 18대 5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유가 10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래도 한 골. 아까 빌라가 네. 13번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니까 워낙 슈팅 허용을 안 네. 하는 감독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에서 최다라고 했지만은 전반전 18번 슈팅은 네.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거면은 그쵸. 그거는 뭐 산술적으로 36번 슈팅 나온다는 건데 이런 경기 잘 안 나와요. 36번 그렇죠. 슈팅. 예, 물론 전반전에만 18번. 후반 가서는 슈팅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맨유가 그 전반전에 기대 득점이 네. 2.78골. 오, 3골을 거의 넣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 2.78골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유 기록이 아닌 네. 모든 그 경기들을 다 합쳐서 모든 네. 팀들의 경기들을 다 합쳐서 전반전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이었어요. 근데 그 기대를 꺾고 한 골만 넣은 거네요. 맨유가 전반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페가 페널티킥이 막히기도 하고, 네. 예, 호일룬의 슈팅이 막히기도 하고, 네. 좀 마무리가 계속 안 좋은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맥토미니가, 그 골은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맥토미니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네. 한 골로 이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네. 경기 막판에, 전반전 막판에, 그렇죠. 팔머가, 이것도 굉장히, 예술적인 골이 한 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슈팅이 강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 수비 3명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침착하게 빈 골대 안으로 밀어넣는, 약간 패스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슈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노련한 베테랑이 하듯이 그렇게 네.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이 1대1로 막을 내렸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서 또 다시 한번 맥토미니의 골이 터지면서 2대1로 맨유가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사실 맥토미니가 이번 경기에서 2골을 기록을 하면서 5골, 이번 시즌 5골을 기록을 하게 됐잖아요. 네. 리그에서. 이게 팀 내 최다골이고 본인 커리어에서도 가장 많은 골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맥토미니가 이전까지는 4골 넣은 게 가장 많이 넣었던 거였거든요. 5골 넣으면서 사실 그 맨유는 네. 스코틀랜드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맥토미니가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기 시작하면서 네. 유로 예선에서 7골로 팀 내 최다골이었거든요. 네. 팀 내 주포였어요, 스코틀랜드. 네. 그러면서 갑자기 뒤늦게 득점 포텐이 터져가지고 네. 지금 맨유에서도 갑자기 골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토미니의 골이 정말 소중한 게 맨유는 지금 공격수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호일루는 리그에서 단 한 골도 없고요. 네. 레시포드도 좀 부진하면서 전방이 참 큰일이다 하는데 뒤에서 올라서 맥토미니가 그렇게 골을 넣어주니까 그래도 좀 위안해되지 않을까 맨유 팬들 입장으로서는. 실제 이번 경기 맨유의 총 슈팅 숫자가 28회였고요. 네. 기대 득점이 4.07골. 4골 넣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 2골에 그치게 문제예요. 이거 한 4대1, 4대0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진짜. 첼시가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예,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맨유 얘기를 좀 먼저 드렸는데 첼시는 공격, 수비, 양면 그리고 심지어 미드필더까지 특히 오늘 엔소, 카이스 너무 안 좋았고 엔소 특히 예, 그러니까 엔소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첼시 와서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네. 일단 페널티킥을 허용하기도 했었고요. 네. 부페의 발을 밟으면서 네. 그것만이 아니고 경기 내내 미스가 많았어요. 맞아요. 계속 뺏기고 수비 커버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맥토미니랑 둘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네. 맥토미니가 엔소를 압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 그렇죠. 엔소 압도하고 골까지 넣고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에 가르나초가 살아나서 가르나초가 어시스트를 해서 맥토미니의 골이 나왔는데 가르나초와 또 계속 맞붙었던 게 이제 가르나초 그리고 레길론이 있었고 상대편은 리스 제임스가 나왔는데 리스 제임스 레길론도 똑같이 교체 카드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레길론이 훨씬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리스 제임스도 물론 패스 같은 거,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날카로운 코스도 네. 올리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 좀 뭐랄까 수비 커버가 늦어요. 네, 맞아요. 예, 것 그런 문제가 같더라고요. 있긴 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센터백인 디사시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었고, 네. 예, 카이세도도 실망스러웠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이제 첼시에서는 니콜라 잭슨을 가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맨유에서 호일룬이 문제라면 첼시의 전방에는 이제 니콜라스 잭슨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 한 차례 맞이했었잖아요. 전반전에. 2번 있었어요. 빅찬 스미스 아! 2번이에요. 전반에만 2번인가요? 네. 와, 그 그러니까- 2번을 다 날린 거네요. 네, 잭슨이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대 실점 대비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 대비 네. 실제 득점이 가장 떨어지는 선수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 근데 그럼 니콜라스 잭슨 대신에 내보낼 선수가 없나요, 첼시? 브로야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건데 브로야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 그쵸. 선수도 큰 부상 이후에는 네. 예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냥 자나깨나 첼시가 그나마 기대해야 할 거는 네. 은쿤쿠가 복귀하기를 은kun쿠의 부상 복귀. 왜냐면 은쿤쿠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 왕이기도 하고 네. 프리시즌에 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딱 개막전 앞두고 부상 후 빠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은쿤쿠가 프리시즌의 폼, 라이프치 시절의 폼을 보여주길 기도를 해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은쿤쿠가 복귀해서도 첼시가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네. 그때는 포체티노 감독도 경질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첼시도 이번 경기로 인해서 일단 뭐 리그 10위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사실 리그 10위지만 리그 15위와 승점이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네. 언제거나 리그 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면 첼시는 어쨌든 반등을 노려야 하는데 네.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은쿤쿠. 기다려야 되나요? 예, 일단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첼시 입장에서 가장 뭐, 큰 문제가 결국은 마무리 쪽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첼시는 좀 앞으로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맨유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기고는 있습니다. 예, 리그에서는 꾸역꾸역 네. 승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뭐 순위도 아직까지 맨유가 6위거든요. 네. 물론 뭐 그 뉴캐슬이 아직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은 네. 그리고 또 이제 4위인 맨시티와의 승점 차도 이제는 3점밖에 나지 않아요. 네. 아니 너무 신기해요. 맨유가 이번 시즌 너무 안 좋다 했는데 맨시티랑 승점 3점 차 6위. 이게 그러니까 원정에서 유난히 패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체하기까지 떨어진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지 어쨌건 그리고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맨유가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도 이번 경기는 경기 내용도 좋았으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첼시 상대로 괜찮게 잘 네. 싸워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